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 단 하나.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유산화 찐입니다. 요새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다시금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이죠. 이 바이러스는 숙주에 의존해 살아가는 감염성 입자를 말하는데요. 혼자서는 증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숙주 세포 내에서 복제를 하고 동물과 사람 간 감염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과 사람과 같은 숙주가 없다면 바이러스 역시 존재하지 못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숙주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의 상태 역시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었을 때 누군가는 감기에 걸리고 누군가는 감기에 걸리지 않죠. 내 몸이 건강한 몸 상태라고 하면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살아가지 못하고 사멸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건강한 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내 몸이 건강하려면 내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 몸은 심혈관계, 소화기계, 골격계 이런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것들은 심장, 뇌, 위, 장, 간 이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만약에 아랫배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소화기계 쪽에 접수를 하고 장 전문의를 만나서 진료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자라고 하겠죠. 왜? 세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위, 장, 간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내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아닌 게 없습니다. 보통 성인 같은 경우는 60쪽에서 100쪽에 가까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죠. 결국은 내 몸이 건강하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균형 있고 충분하게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면 되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내 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내가 먹었을 때 내 몸에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는 대량 영양소. 그리고 내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몸의 대사와 또 대사에 연관하는 호르몬을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하는 미량 영양소. 또 이러한 것들이 음식으로 다 먹고 나서 섭취된 나머지 것들을 잘 배설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섬유와 이러한 것들을 내 몸 구석구석 이동시켜주는 물까지 해서 7대 영양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배웠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죠. 자, 근데 이 음식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입에서 잘게 먹어서 그리고 쪼개고 또 위로 가서 또 소화 효소액과 함께 죽처럼 또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장으로 가서 장 중에서도 소장에서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동이 되고 난 나머지 것들이 대장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수분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배설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간으로 이동된 이 영양분들은 혈관을 타고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데요. 먹었던 음식들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야지만 비로소 세포 안에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내 입, 위, 소장, 간 이런 소화기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큰 대량 영양소는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효소. 소화할 때 필요한 소화 효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효소는 단독으로 작용을 못하고 반드시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조효소가 또 어떤 거냐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해된 영양분은 간에서 혈관을 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세포를 좀 살펴보면 세포의 중심에는 세포 핵이 있고 DNA를 품고 있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서 ATP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스템은 내가 받아들인 영양분과 산소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대량 영양소가 많을까요? 아니면 미량 영양소가 더 많을까요? 아마도 상당량 대량 영양소를 섭취를 하시고 미량 영양소는 많이 섭취를 못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대량 영양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영양 과잉 시대일까요? 아니면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영양 결핍 시대일까요? 저는 영양 결핍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이 미량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려면 동그란 접시에 형형색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수북하니 쌓아서 하루에 5에서 7접시 이상 섭취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섭취를 못하죠. 이렇게 많은 양을.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미네랄을 반드시 섭취하기 위해서는 종합영양제를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막아주면 되는데요. 자, 내 몸을 공격하는 유해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식, 과한 운동, 오염된 음식, 음주, 흡연, 약물, 방사능,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유해 요소겠죠. 자, 이러한 것들은 내 몸의 활성산소의 양을 늘려서 못이 녹쓰는 것처럼 내 몸의 산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활성산소는 에너지 생성 시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인데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넣고 또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로 산소가 들어가서 엔진에서 연소가 잘 되게 되면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먹은 음식과 내가 호흡한 산소가 결합을 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동차 안에 엔진 안에서 이 연료와 산소가 잘 연소가 되면 에너지도 많이 발생이 돼서 차가 잘 앞으로 나아갈 텐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매연이라는 게 나오죠. 이 매연은 대기오염도 시키고 또 차량도 부식을 시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섭취한 음식과 산소가 잘 연소가 되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힘을 낼 텐데, 마찬가지로 불완전 연소가 되면 내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필연적으로 나와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또 질병을 발병시키죠. 내가 호흡한 전체 호흡에 필연적으로 2에서 5% 정도의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 자, 원래는 정상산소는 이렇게 전자를 쌍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되어 있지만, 활성산소는 에너지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렇게 불안정한 형태, 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공격을 하게 되죠. 세포 하나당 하루에 수십만 번씩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몸이
약한 부분에 공격을 받게 되면 방어를 못 하겠죠. 영양분이 잘 채워져서 내 몸이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방어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방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 약한 부위가 눈 쪽이다라고 하면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의 질환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관절 쪽을 공격받으면 관절염 요통, 혈관 쪽이라고 하면 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 쪽이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리고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공격을 했었을 때 세포 중앙에 핵, 그 안을 뚫고 들어가 DNA를 공격하게 되면 이 DNA는 세포의 정상적인 형태를 잡아주는데 이 DNA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면 세포가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암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활성산소가 내 몸을 공격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는 못이 녹쓰는 것을 막는다, 산화를 막는다 해서 항산화라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는 전자를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같이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없는 상태의 물질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전자를 하나를 빌려줘서 정상적인 산소를 만드는 거죠. 내 몸이 공격당하기 이전에 정상산소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항산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항산화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미네랄. 그죠? 대부분의 비타민과 미네랄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30-40배 농축을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 몸을 공격하는 이 주범인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미네랄, 결국은 종합영양제를 먹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인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내 몸이 건강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야지만 그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내 몸이 건강할 테죠. 그래서 내 몸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고 내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을 잘 섭취하는 게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 방법이고, 그러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결국은 종합영양제 섭취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에서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종합영양제 섭취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다. 어때요? 동감하시나요? 지금까지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이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반복해서 계속 발병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 손세정제만 믿고 집안에 머물면서 지나가기만 기다릴 수는 없죠. 이제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방법을 아셨으니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신종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시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상황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요.